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시작한 지 2년차가 되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1년 전에 영상을 보니까 그때 구독자가 165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1311명입니다. 1년 사이에 거의 1200명 가까이 늘었어요. 구독자 수가 늘어났는데 조금 영향을 준 영상이 2천만원짜리 집 사기, 그거랑 쿠팡 4개월 계약직 후기 두 개일 거예요. 일단 집 사기는 지금 조회수가 거의 17만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쿠팡 계약직 후기는 36,000회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 두 개가 좀 추천수도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제일 조회수가 적었던 건 스포츠 테이프 리뷰. 그거는 확실히 리뷰가 적더라고요. 좀 필요한 정보가 아니었던 거겠죠, 보시는 분들한테. 71회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수익은 작년 12월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이 5월 달이라서 6월 돼야지 이제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4월 달에 들어온 것까지 하면은 2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세금 떼고. 지금 개인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하나 등록했는데 에다가 유튜브도 같이 등록을 해서 세금도 같이 떼고 있을 거예요. 수익이 없진 않지만. 만약에 이제 두 달에 10만원씩 계속 입금이 되면 1년이면 60만원이 되겠죠. 그럼 조금 더 보태가지고 내년에 좀 기부를 했으면 좋겠고, 1년에 54개를 업로드를 했는데, 영상을. 그리고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올렸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리뷰 같은 경우도 물건 구매해서 이거 조금 괜찮다 싶으면 그냥 업로드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조회수가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올린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2천만원짜리 집 구하기는 확실히 제가 노리고 올리긴 했었는데 1년이 지나서야 이제 조회수가 좀 오르기 시작했고, 쿠팡 물류는 많이 볼까 안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좋더라고요. 보고선 뭐 느낀 게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긍정적으로 어쨌든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쿠팡을 다니고 있는데, 가서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일한 만큼 돈 받는 거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3년차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내년 5월이 되면 이제 3년차가 될 텐데, 지금 2년 동안의 변화는 그거인 것 같아요. 구독자 수 늘어난 거, 그리고 운동 쪽으로는 이제 아주 장기 컨텐츠인데, 운동은 제가 하고 싶었던 플란체, 이제 탑 플란체가 되는데 이거 찍고 나서 좀 찍으려고요. 요새 조금 술약속이 많아서 술을 마시고 나면 운동을 조금 안 해야 되니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혈관이 터져요. 그리고 근육에도 조금 데미지가 오고, 그래서 술 마시면은 어지간하면 운동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탑플란체는 지금 계속 꾸준히 연습하고 있고,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가 한 2주, 3주 전인 것 같은데 그 후로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서 처음 됐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요. 그래도 조금 기울기나 뭐 그런 건 어렵긴 한데, 어쨌든 요것도 제가 탑플란체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가 4년이 넘은 것 같은데, 4년, 5년 정도 전부터인 것 같은데, 연습은 당연히 많이 안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됐어요. 그런 변화가 또 하나 있었네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제가 6개월은 쉬었으니까요. 거의 작년에 쿠팡 다니다가 6개월 쉬고 이제 다시 다니기 시작한 거에 2개월 정도 됐으니까, 작년에는 그냥 하염없이 놀았죠. 6개월은 또 재미도 있었고 스스로가 조금 많이 게을러진 게 아닌가. 하루 종일 계속 놀다 보면 6개월을 노는데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노는 게 익숙해져서 다시 취직하고 싶지는 않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노는 게 솔직히 돈이 있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때 또 혼술도 많이 할 때라서 살도 많이 쪘었고 건강도 이상하게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햇빛도 너무 많이 안 보고 심하면 일주일을 집 밖으로 안 나갔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쿠팡 다니니까 운동은 되고 살도 쭉 빠지고 돈도 벌고 다 좋은데 비 오는 날에 나가기 싫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막상 나가서 일하면 또 재밌게 일하고 하긴 하는데, 비 오는 날에 출근하기 싫은 거는 다 비슷할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를 다니시고. 비 오는 날에 외출하기는 참 싫죠. 집에서 창밖에 바라보면서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집에 그냥 뒹굴뒹굴 거리는 건 되게 좋은데, 나가서 그 비를 맞는다는 게 별로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닌 것 같아요. 눅눅하고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지금 쿠팡 다니는데 별로 힘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재밌고 밥도 맛있고 다행히. 다만 요번에 이제 근래에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는데, 술을 마시다가 살짝 다툼이 있었어요. 그것도 일단 제 잘못이죠. 거기 커뮤니티에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장난치다가 다툼이 있었고 화해했다라고 썼는데, 제 장난이 좀 너무 과했죠. 왜냐면 처음 보는 분인데 20년 지기 친구 대할 때처럼 대해서 요 정도만 말해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알겠죠. 굉장히 무례했겠구나. 저도 그때 선 많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쌓이다가 그분이 이제 화가 나서 화를 터뜨리시고, 저도 거기서 미안하다고 하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또 제가 화를 냈죠. 어쨌든 간에 제가 살면서 들을 욕을 한순간에 다 들은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욕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서로 화해를 하고 했는데,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일단은 원인 제공을 한 내가 잘못이다. 물론 당연히 제가 그분한테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재밌자고 한 거였는데 그게 잘못됐어. 판단을. 제가 지금 이제 내년에 40이지만 아직도 사람 대할 때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게 많이 미숙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지나간 일은 후회는 잘 안 하니까. 왜냐면 후회라는 것은 자책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도움될 건 없어요. 그때 잘못했던 거를 가지고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후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 거기까지 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초면인 자리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무겁든 재미가 없든 제가 굳이 그 분위기를 띄우려고 막 노력을 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더 과해지는 것 같아.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마시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계속 받아주다 보니까 제 장난이 계속 점점 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정도까지 되면 나중에 장난이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 만나기 전에 친구 회사 동료도 만났었는데 그 친구도 내가 처음 보는 자리인데 너무 편하게 됐어. 제가 사람 만날 때 좀 편하게 만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나 봐요. 처음 만나면 당연히 불편하고 어색한 게 맞을 수가 있는데 저 혼자 그냥 그게 싫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 최근에 무리하게 2번. 전에 친구랑 만났을 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아마 제가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때 혹시 불편하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앞으로 이제 조금 자제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인생 이야기나 그런 쪽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 사람 때문이고 자기가 일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힘든 일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일 자체가 너무 힘들면은 그냥 그 일 안 하면 되거든요. 그거 말고는 먹고 살 일이 없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쿠팡에서 너무 일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좀 마인드 컨트롤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 집에 가고 싶고 당장에 육체가 필요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뭐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만 조심하시면 정말 운동 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직장에서 자기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하고 사람이 만났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마찰 그리고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하고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공통점은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거만 있으면 둘 다 모두가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관이 너무 다르면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직장생활 할 때 많이 힘든 일이 있죠. 저처럼 이번에 그 친구 만났을 때도 그렇고 요번에 형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2번 다 장난을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겪고 나서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냥 만나서 제가 말 없이 그냥 술만 마시고 그냥 집에 갔으면 별 일은 없었겠지만 과연 재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 중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요번 형 만났을 때는 제가 너무 간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하면 중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술자리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집에 올 거면 술자리를 안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마시면 되잖아요. 굳이 사람 만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술만 마시고 집에 오는 거는 사람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제 반대의 경우처럼 아까 저처럼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면 이건 굉장히 무리한 게 되는 거죠. 이건 장난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적당히 말을 하면서 분위기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사람을 조금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오래 있었던 뭐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는지 집에 오래 있다가 사람 잘 안 만나다가 만났을 때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너무 철딱선이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아직도 진짜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하게는 이제 인간관계를 조금 조심해야 되나? 사람을 이제 안 만나는 게 좋을까? 새로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도 있어요. 첫 번째 만난 친구의 친구는 제가 어쨌든 친구가 괜찮다고 한 사람 만난 거니까 일정에도 없었는데 그냥 제가 친구 만나고 싶어서 그 친구도 괜찮다고 하면 만나보자 해서 그렇게 만난 건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당일날 그런 약속이 잡혔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일은 제가 앞으로 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2번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알던 사람만 만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회사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서는 이제 제가 조금 조용히 지냈으면 괜찮았을 텐데 거기서 제가 오버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겨버렸죠. 앞으로는 아마 이런 자리가 생기면 제가 조용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어제도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제 보던 사람들끼리 만나긴 했는데 제가 어제는 장난을 그냥 거의 안 쳤어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안 친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많이 조심하게 되고 위축이 되더라고. 가서 이제 좀 인생 이야기 같은 거나 좀 하고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고 왔어요. 깔끔하게 술 마시고 온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장난치거나 조금 제가 그런 식으로 만나고 싶을 때는 그냥 고향 친구들 만났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 장난을 치는 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쪽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제가 작년에 유튜브 찍을 때 1년차 됐을 때는 그때까지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 욕을 좀 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기억이나 좋았던 기억이 항상 주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희석이 될 때까지. 그때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도 마지막 회사에서 안 좋은 기억 가지고 나왔을 때, 게임 회사에서 그때라서 초창기에 산 타거나 인생 이야기 하거나 퇴사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유튜브 때니까 1년 반, 2년 정도 그 정도 됐을 때였을까? 그때까지도 아직도 예전 회사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안 좋았던 이야기는 잘 안 하죠. 그때는 사실 꿈도 많이 꾸고 그랬어요. 열받아서. 근데 지금은 그때 꿈은 많이 안 꾸는 것 같아요.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라고. 다만 지금은 이제 새로 생겼죠. 제가 잘못해서 이번에는 그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안 좋은 짓들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잘못했으니까 요거는 항시 생각을 하고 뼛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실수를 안 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그냥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실수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든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내가 하면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계속. 진짜. 저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질릴 때까지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겠다고 계속 되뇌어야지 그때서야 이제 제가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 녹아들고 아마 이런 일은 이제 없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제가 처음 누군가를 만난다면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친구가 좋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친구도 그렇겠지. 왜냐면 서로 만나도 그냥 어느 정도까지가 장난이고 어느 정도가 진심이고 만나면 그냥 편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새로운 만남은 또 새로운 만남에 그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무서운 거지. 그렇다고 그게 무섭다고 해서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죠. 왜냐면은 그러면 산에서 살아야지. 자기가 사회생활을 할 거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맞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예의 없이 부른 거죠. 왜냐면은 상대방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만 그냥 재미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내 자신한테 장난을 친 것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장난을 계속 그렇게 쳤으니까 이번에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제가 100% 잘못한 거라서 많이 위축도 됐고 반성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 확실히. 이거 주제에 관해서 아예 그냥 따로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2년차에 이야기를 하고 있네. 왜 그러냐면 유튜브 2년차 얘기할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차에 비해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구독자 수 늘은 거 그리고 뭐 얼마 벌었다 이 얘기 영상을 1년 만에 54개를 올렸고 톱플란체가 됐다. 이 정도 말고는 딱히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똑같을 것 같거든요. 다만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늘 테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동 유튜버 분들처럼 제가 매일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진 않을 것 같고 저는 같은 영상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드문드문 이제 올라가겠죠. 반년이나 1년에 한 번씩 제가 발전한 모습 하나씩 올리겠죠. 유튜브는 뭐 1년에 한 번씩 지금처럼 영상을 올릴 테고 그래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요번에 이제 만났던 분들한테 많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스스로 나는 좀 인간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다 이 정도면 많이 이제 착하게 괜찮게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버렸으니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과라는 게 그분이 진짜 진심으로 자기가 그래 이 친구 이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받아들이면 제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피해자가 나는 절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 사과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진심 어린 사과. 그런 건데 좀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이 아니다. 너 진심으로 미안한 거 아니다.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진심으로 했다고 해도 나는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 못 받아들이겠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애초에 실수를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계속 실수를 하겠죠. 살면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도 정말 좋은 친구들인데 살다 보면 실수를 해요. 그리고 싸움이라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막 크게 대판 싸우는 건 없어.
조금씩 의견 충돌이 아주 작은 것부터 있다가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해서 뭐만 하면은 조금 서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눈사태가 돼버려요. 막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친해지면 오래 가더라고. 그게 되게 고비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랬고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그냥 안 싸우고 지금까지 별일 없이 쭉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는 한두 번씩은 말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 친해지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고비를 넘겨서 친해지면 서로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서로 그 부분을 말하지를 않아.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싫어하는 거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정도까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 얘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행동을. 그런 게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싸움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런 식의 말다툼은. 근데 이번에는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면 이게 또 상대방한테 굉장히 무리한 게 되겠지. 제가 겪어왔던 걸로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장난치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 뭐라고 말하는 것도 욕을 해도. 왜냐면 그게 장난이라면 진심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건 싸우자고 하는 거니까. 나는 진심으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누가 나를 되게 비아냥거리듯이 해도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겨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거 고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근데 그런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유튜버에 악플 쓴 사람 빼고는 처음 만나자마자 내 거에 영상 재미없어요, 뭐 구려요, 막 이런 식으로 해도 그냥 다음에 좀 더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플 남기고 그랬었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 찾아와서 모든 영상에 그런 식으로 달고 그러는 그때처럼 영상을 박제를 했었죠. 악플러라고. 그 사람은 찾아와서 계속 싫어요 누르는 것 같더니 요새 안 오더라고. 지쳤는지. 유튜브 2년차에 지금 말하는 게 주가 그게 돼버렸네요. 유튜브 2년차 후기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지금 그 일로 가득하기 때문에 유튜브 2년차 막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원래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목도 그렇게 지어야 되겠네요. 유튜브 2년차 후기와 인간관계 이렇게. 유튜브 2년차 후기보다 인간관계 비중이 더 많긴 하지만 솔직히 그 형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사과를 분명히 많이 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도 모르겠고 다시 만나서 사과를 해도 그 형이 진심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네. 이런 일이 있군요. 확실히 제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미숙하다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전에 저랑 지금 연락 안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힘든 일이 있으면 아예 그걸로부터 도망치거든요. 인간관계를 안 하는 거지. 그냥 아예 끊는 거지.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나 그러니까 인생 이야기 같은 거죠. 뭐 취직이나 조금 그런 이야기에 관해서 하면 말을 안 하거든 아예. 왜냐면 자기가 그런 얘기 하기 싫으니까. 근데 자기 인생만 봤을 때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만 저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외 다른 사람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극복해 나가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지. 사회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들 대하는 법을 터득을 해야 돼. 내가 요번에 한 거는 굉장히 미숙했고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그냥 유치원 애들도 안 할 법한 예의 바르게 자란 유치원생들도 안 할 법한 완전히 그냥 갓난아기 같은 그런 실수를 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인생 이야기 같은 걸 하면서 유튜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던 것도 제가 실제로 했던 것들도 있어요. 인생 살면서. 제가 지금 거의 40살이잖아요. 그 인생 살면서 어린 시절이 없었을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완벽하게 살은 사람이 없죠. 제가 아무리 맞아오면 컸다고 해도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친한 친구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지 않게 됐을 때도 있을 테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 내가 힘이 있든 없든 인간관계를 계속 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도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렇게 살면서 내가 당한 것도 있고 내가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도 있고 나도 저렇게 했었구나. 저렇게 안 좋아 보일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되고 그거를 받아들이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어릴 때는. 지금은 뭔가 내가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한 방에 캐치하고 다음부터 그냥 안 해. 왜냐면 그게 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쌓여서 지금은 그냥 바로 안 해버리는데 그때는 어릴 때는 단순하기도 하고 고집도 있나 봐. 성격 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도 못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 습관이 그렇게 된 거야. 저는 그래도 계속 고쳐나가고 뭐든 간에 내가 부족한 거는 인간관계든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든 제 운동 상태든 뭐든 간에 제가 좀 더 나아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반성하고 그거를 인지를 하고 개선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인간관계에 관련한 그런 기술들도 그렇고 제 인생 이야기 하는 거는 어쨌든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했던 것, 당했던 것 그런 모든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여러분한테 부끄럽지만 저한테도 부끄럽고 그리고 당사자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재밌자고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주년 유튜브 영상 하는데 올리는 이유는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게 가득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창피하죠? 근데 제가 뭐 이런 거를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숨긴다는 거는 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 유튜브에 뭐 제 좋은 모습만 보여주진 않았으니까. 내가 이제 어릴 때 맞아왔던 이야기, 가족들하고 있었던 그 안 좋았던 이야기도 말씀드렸었고, 이것도 뭐 더불어서 이제 제 못난 모습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아직 멀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혼술 끊는 것도, 여러분한테 공개한 것도 이제 저 혼자서도 충분히 끊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의지가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또 공개를 했으니까 얼마나 보실진 또 이것도 모르겠지만 더 많이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2년차 후기라고 해서 올리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저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 뭐가 도움될 게 있을까? 여기까지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인생 얘기 나온 시점부터. 그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2년차 됐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딱히 드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제가 유튜버 하는 분들이 혹시나 저한테 물어보면은 생각하고 있던 게 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서 그냥 제가 혼자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할 때 영상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만드는 주체가 재미가 없으면 보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요. 만드는 사람이 재미가 없는데 보는 사람이 계속 재밌어. 그건 또 이상한 재능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돈만 벌면 돼. 유튜브 만드는 건 재미없지만 유튜브로 돈 버는 건 재밌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올리는 사람들 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 관심이 있는 것, 재미있는 것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회수를 위해서 얼토당토 하는 걸 하다가 조금 좌절하고 그런 거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래 하신 분들은. 물론 처음 하는 분들도 그러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 올렸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건 인생 이야기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봐요. 재미는 없어.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좀 간단하게 올리시라. 제가 인생 이야기 30분 하는데 이 자막을 쓰잖아요?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쓰면은 6시간이 넘게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써도 3시간은 그냥 넘어가요. 10분짜리 1시간? 대충 그렇게 보면 돼. 빨리 쳐도. 그래서 저번에 30분짜리 영상에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자막 쓰다가 다 지워버렸어. 도저히 못하겠어서 뒤에까지. 왜냐면 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 자기가 영상 만드는데 재미없고 힘들면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리를 못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자막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 걸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자막까지 넣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해도 제가 자막을 넣는 순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성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편집자나 그런 분들을 구하기도 좀 애매한 상태고, 제 욕심이지만 그냥 편집도 그냥 제가 해서 올리고 싶거든요. 간단하게지만. 그냥 이 유튜브는 내가 찍고 내가 올린다, 이거를 하고 싶은 거라 엄청 크지도 않겠지만 커졌다고 하더라도 편집자를 구하거나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지금 느낌으로.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처음 하시는 분인데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막 며칠씩 걸려서 올렸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영상 올리기 싫어요. 저도 지금 유튜브 영상 찍는데 오늘 먹는 거 되게 오랜만에 찍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는 리뷰 형식으로 한 2-3분만 딱 찍고 올렸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내가 먹고 싶게 되게 편하게 카메라 없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먹었어. 근데 지금은 최근에 한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먹는 거를 리뷰를 하고 나서 뒤에 먹는 모습까지 다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더니 내가 전에 먹는 것보다 맛이 없어요. 근데 저거를 제가 리뷰 전에 맛있게 먹으려고 시킨 거거든? 근데 리뷰가 우선인 게 돼버린 거야, 내가 맛있게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영상 찍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찍다가 오늘은 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찍었어. 심지어 로제 떡볶이. 이거는 올릴 거긴 한데 전에 시켰을 때보다 맛이 좀 없어요. 너무 달아서. 원래 이렇게 달았었는지 생각보다 너무 달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배고플 때 남은 거 데워 먹으면 맛있긴 하겠지. 근데 다음엔 안 시켜 먹으려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떡볶이 맛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로제 떡볶이는. 떡볶이 본연의 맛, 그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데 그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최근에 제일 찍기 힘들었던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영상 찍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 올려보고 좋아하시면은 지금대로 가고,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다시 이거 리뷰만 드리고 먹는 거는 그냥 다른 먹방 유튜버 분들 거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찍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마이크 차고 평가하고, 첫 맛은 거의 버리는 거 맛이 있긴 한데 내가 온전하게 이 음식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먹방 예전에 안 보던 분들 것도 다시 보게 됐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 근데 그분도 떵깨떡님인데 앞에 그 리얼 사운드보다 그 집에 시골에 가가지고 솥에다가 라면 끓여 먹는 게 더 맛있다고 하시는 게 카메라에 집중을 조금 덜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앞에 뭐 친구도 있을 테고 촬영하는 카메라맨이 친구나 가족일 테고 이렇게 조금 먹는 느낌을 조금 더 들거든요. 근데 앞에 카메라가 있는 순간 제가 먹는 데만 온전히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먹는 데 집중하고 그냥 영상 보면서 먹으면 그때 제가 진짜 먹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먹는 거를 맛있게 먹는 게 우선이니까 요게 조금 유튜브 2년차가 되고 나서 하는 말에 좀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찍고 너무 공들이지 말라. 영상에 간단하게 올리세요. 최대한 편집 30분이나 길어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고 1시간 넘어가거나 뭐 며칠씩 걸리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재밌고 조회수도 잘 나와서 서로 윈윈이면 괜찮은데 자기는 재밌는데 조회수가 계속 안 나와.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가 클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힘든 거야 너무. 그러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게 간단하게 올리셨으면 좋겠어. 그냥 영상만 찍고 편집도 안 하고 올리시거나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볼 사람은 봐요. 어쨌든 내용이 중요한 거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상하게 엮여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그 방송국 나온 사람처럼 편집을 굉장히 맛깔나게 해도 결국 사람들이 안 보면 의미가 없거든. 여러분 시간만 날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인생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뭔가 뒤집어진 것 같네. 일단은 제가 40분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인생 이야기도 아까도 조금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더 해봤자 오버하는 것 같고 유튜브 관련해서도 지금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냥 하던 대로 할 거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드릴 말씀도 방금 했고 그렇습니다. 유튜브 2년차 때 많은 변화는 확실히 그거네요. 구독자 수가 늘어서 수익이 생겼다. 그리고 못하던 턱플란치를 하게 됐다. 일단은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둘 다 처음에는 되게 기쁘고 턱플란치도 되는 거 신기해서 막 계속하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확실히 적응의 동물이라고 너무 금방 익숙해져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구독자 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늘어가는 거, 변동하는 거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떨어졌다고 막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떨어지면 시간 지나면 또 오르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런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보시는 분들이 그냥 구독 누르는 거라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저 하고 싶은 영상 올릴 뿐이에요. 제가 좋아서 올리는 영상인데 같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고맙고 사람을 대할 때 좀 미숙했던 부분은 확실히 오늘부로 바로 잡겠습니다. 저 혼자서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하고도 그냥 저 혼자서 약속을 하고 싶네요. 그래야지 제가 인생 이야기 계속 올리는데 그게 없을 것 같아. 자신 있게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생 이야기 저 올릴 때는 분명히 이제 그런 걸 다 아는 상태에서 올리고 그랬는데 저도 예전에 분명히 못났을 때가 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너무 모자란 것 같아서 못 따라가겠다. 저렇게 못 살 것 같다 인생.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충분히 되게 지금보다 못날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누구나 그렇고 시간 지나면서 점점 괜찮아지는 거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이 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다가 막 70, 80 먹어서 할아버지가 됐다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건 남에 대한 배려를 안 했다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과 다투고 자기가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 개선하고 그런 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 나는 그걸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실제로 사전적 의미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냥 나이만 먹었다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은 그냥 나이를 먹은 사람이에요. 나이를 먹었다고 사람을 존중할 필요는 없어. 성숙한 사람을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어리고 뭐 철없을 때 그런 나이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지금 다 이해해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뭐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는 거 저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근데 다음에 만났을 때도 계속 뭐 한 달을 두고 만약에 그 사람 10번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상태다. 그럼 그 사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안 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이면은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도 고집부리고 안 바꾸는 거거든. 그런 친구를 저는 10년 넘게 만났어서 그 친구랑 끝나고 나서는 저도 이제 조금 그 기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오래 봐요. 이 사람이 이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더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니까. 오랜 시간을 봐야지 알아요, 사람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거를 조금씩 더 보여주고 이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말한 건지 거짓으로 말한 건지 알 수가 있어. 사람 한 번 만나서는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집돌이인가 봐요. 원래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만나는 건데 제가 일부러 막 누구 보고 만나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전 인싸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 치고는 근래에 좀 사람 많이 만난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을 달에 2명이나 만났어. 3명이구나. 저한테는 굉장히 큰일이죠. 1년에 1명 만나기도 힘든데 3명이나 만나서 술자리를 했으니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미숙한 모습이 있어요. 저도 놀랐고, 내가 항상 생각하던 사람에 맞춰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예전에 영상에 올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걸 못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면 분명히 나도 조심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실수를 안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재미에 너무 올인한 거야.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어. 그분한테 신뢰를 많이 끼쳤고, 이건 100% 진짜 내가 잘못한 거고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들 이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냥 이야기를 듣거나 조금씩 하고 내 모든 걸 보여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 형을 만났을 때는 내 20년 지기 친구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여줘 버렸어. 근데 그 형은 내 20년 지기 친구가 아니잖아. 내가 생각을 굉장히 잘못했어.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그냥 그때는 재밌으면 좋겠다라는 좀 너무 본능에 치우친 것 같아. 재밌어야겠다 막 그런 생각. 애였죠. 그때는 완전히. 그 표현이 맞겠다. 이제부터는 회사에서도 조금 더 조심하고, 어쨌든 회사에서는 일만 하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사람 만날 때 다 조심해야 되겠어. 내가 그 사람 만났을 때 재밌는 사람이었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내 오래된 친구들한테만 재밌으면 될 것 같아. 그냥 그 사람들 만났을 때는 그냥 적당히 인생 이야기하고, 그냥 그날 분위기 흐리지 않고 조용하게 맛있는 거 먹고 술 적당히 마시고선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집에 오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아. 저도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인생 이야기 보고 여러 가지 깨달으신 분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 보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기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렇게 똑같이 기부하고 싶다. 이런 거. 좋은 모습 보면 좋은 모습 담고 싶고, 안 좋은 모습 보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실수하면 내가 실수한 거 보고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겠다. 내가 잘하고 있는 모습 보면 요거는 조금 더 유지하면서 더 키워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게 유튜브에도 똑같이 적용됐으면 좋겠어. 제가 유튜브 하면서 조금 잘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힘들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방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음식 맛이 잘 안 느껴져서 아예 그냥 제가 방향도 못 잡았던 건 ASMR을 해달라는 분이 생각보다 꽤 있으셔가지고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영상 틀은 거 보고선 목소리가 좋다고 하셔서 ASMR 해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방법을 모르겠어서 하기 전에 다른 분들 영상도 봤는데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서로 각자 잘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축구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 보고서 내가 저분 따라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갑자기 축구를 잘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ASMR은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 다만 요번에 로제 떡볶이 먹은 거는 이제 뒤에 씹는 거는 ASMR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올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나 뭐 그쯤에 올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년차는 최근에 이제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정말 유튜브 관련된 이야기만 했을 텐데 제 모자랐던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갔어요. 제가 인간적으로도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ASMR이나 뭐 이런 조금 제가 약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시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참고를 해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제 영상 보시고선 그냥 그 정도 안에서 ASMR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앞으로 그냥 영상을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제가 따로 ASMR을 찍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먹는 거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좀 더 해볼게요. 찍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은 아예 그냥 무음으로 먹는 영상 켜놓고선 그거 보면서 먹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소리는 없지만 오늘도 역시나 투머치 토커로 말이 많았는데 이 정도로 끝낼게요.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많은 걸 느꼈고 유튜브도 제가 조금 나은 사람이 돼야지 조금 더 좋은 영상이 올라가겠죠. 저도 그렇고 유튜브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 앞으로도 생각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긴 영상 또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끝.